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고 북적이는 집에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고 저의 집안 사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남자는 자신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자신과 남동생을 힘들게 키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결혼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면 자기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늘 그리워했기에 남자친구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면서 자신도 딸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저를 꼭 껴안아 주셨고 그 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서로 배려하며 잘 살아봐요. 나도 시어머니가 아닌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라며 따뜻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오니 남자친구가 사랑을 받아 저렇게 올바르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내가 살게 되다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님과 같이 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짜장면을 먹자 하여 책자를 보는데 어머님은 다가와 비싸게 주문을 왜 시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먹으면 되지 라며 주방으로 가셔서 라면을 끓여오셨습니다. 외식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버리려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그걸 왜 버려? 오늘 먹으려고 한 거야. 하면서 못 버리게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거 유통기한도 지났고 냄새가 이미 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유통기한은 다 거짓부렁이야. 뜨거운 물에 데치면 다 괜찮다. 하고 냄새나는 음식들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자식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아끼고 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날이니 아무 말하지 않고 음식 만드시는 걸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재료를 봐서 그런지 속이 좋지 않아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먹던 음식이라 그런지 와 너무 맛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가게 사정이 좋아졌지만 어머님의 절약 정신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신 어머님 손에 이가 빠진 접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 아니 글쎄 누가 이 멀쩡한 걸 버렸더라 라며 정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10년 이상은 쓴 접시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접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시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워오는 물건들은 날로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키우느라 힘드셔서 아끼는 게 몸에 배셔서 그래.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나도 이야기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다 들어오신 어머님은 화를 풀풀 내시면서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아니 내 친구 중에 아들이 있어. 걔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가 시댁집 인테리어랑 가구 싹 다 바꿔줬다고 자랑을 하지 않니? 열 받아서 진짜. 어머님의 말에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걔네 아들은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진짜 별로야. 근데 어디서 그런 며느리를 얻었는지 배알이 꼬여서 점심 먹은 거 다 체하는 줄 알았다. 라며 물을 벌컥벌컥 드셨습니다. 그날 이후였을까요? 예전에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 눈치 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치우는데 갑자기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러고 보니 너는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왔지?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기본이 안 되었네 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우는지에 대해서는 어머님은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 그때부터 계속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구워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 뭘 했다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고기 먹으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너는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엄마, 왜 이 사람한테 그래? 그러지 마 밥 먹는데 체하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먹은 저녁이 체해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남편과 집으로 왔는데 어머님은 주제도 모르고 고기를 그렇게 먹어대니 네 꼴 좀 봐라. 너 때문에 내일 출근하는 우리 아들 피곤해서 어째? 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 깊숙이 바늘로 찔러 피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부모 없이 자란 게 잘못인 건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님은 제가 온지 모르고 친구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조심히 다가갔는데 말도 마라. 우리 집에 먹개비가 있어. 일도 잘 못하면서 밥은 어찌나 축내는지. 걔 먹이려면 우리 아들 등골 휘어 아주. 또 아프기는 더럽게 아파요. 결혼할 때도 빈 몸뚱이로 왔잖니. 진짜 애미애비 없는 티가 난다니까. 깔깔 웃으며 그래 네 말대로 불쌍한 애 도와준다 생각해야지. 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들으니 차마 인사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은 어머님은 넌 거기서 뭘 엿듣고 있니? 기분 나쁘게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막 온 거예요. 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 하나에 눈치를 보고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한 여자와 찾아왔고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빵긋 웃으며 해맑아 보였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여자는 부잣집에서 사랑받은 딸 이미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우리가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의 대표딸로 집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머님은 두 사람이 가자마자 우리 집도 이제 드디어 며느리 덕 좀 보려나 보다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 욕심 가득 찬 눈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도련님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집에 오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하며 그 여자에게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그때 집에 한번 갔었는데 제가 오빠한테 언니랑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처 받았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언니랑 만나고 싶어서요. 라며 도련님의 예비 신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했지만 아니에요. 언제 괜찮으세요? 시간 말씀해 주시면 나갈게요. 하고 우리는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 오랜만에 외출을 한다 했더니 너 바람났니? 아니지. 너 같은 애를 누가 넌 보겠냐? 식사 준비해야 하니까 늦지 않게 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도련님 예비 신부를 만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줘야 하나 고민하니 언니가 해주시는 말에 대해서는 피해가 안 되게 할게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도 결혼하는 집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겪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힘이 될게요. 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나 싶었지만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하면서 동서는 시댁의 인테리어와 선물 등을 두둑하게 해줬고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서가 처음 맞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결혼하고 연락 한 통이 없네. 둘째도 내가 슬슬 잡아야겠다. 하시며 작은 애한테 전화해서 이번 명절에 장보고 음식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라. 하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동서에게 전화했고 동서는 알겠어요. 형님, 이번 명절은 제가 할 테니 형님도 신경 쓰지 말고 계세요. 그날 봬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오려나 혼자 하면 힘들 텐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명절 당일이 되었고 아침 식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 준비 안 하냐며 전화해보라고 했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띵동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웬 요리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상에 음식들을 가득 올려놨습니다. 다 차려지니 동서가 들어왔고 수고들 하셨어요. 입금해드렸으니 확인해보세요.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며 말했고 동서는 저분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드시면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라고 빵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니, 내가 너네 보고 직접 하라 했지. 돈 주고 해결하라고 했니? 어이없다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동서는 어머님, 음식을 누가 하면 어때요? 맛만 좋으면 됐지. 다들 앉아서 얼른 식사하세요. 어머님은 너네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니? 라고 말했고 동서는 저희 집은 요리사분들이 해주세요. 누가 요즘 명절에 직접 해요? 이제 저도 가족이니 제 방식으로 따라주세요. 하며 대답했습니다. 기가 찬 어머님은 서방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네 결혼 허락한 줄 아니? 말했고 서방님은 엄마, 우리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음식하고 싶으면 엄마가 직접 해. 형수랑 이 사람 시키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방님은 동서한테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통쾌함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달려와서 시어머님 코를 납작하게 해줬습니다. 시어머님은 우리 둘의 눈치를 보며 뒷방 늙은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한테 평생 집안일만 하면 형님의 시간이 아까우니 평소 해보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결혼 전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어 공부를 했었다라고 말했고 동서는 그날 이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뜻에 보답하고자 1년 6개월 만에 합격을 했고 작은 부동산을 차렸습니다.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사장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서와 매일매일 통화하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지만 그 어떤 자매보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